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어제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 직무 권한을 다시 행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혜영 구청장은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네.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연말에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1심 구속 만기 6개월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석 청구를 했고, 이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부 조건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박혜영 구청장 용산구에 있는 자택으로 제한이 되긴 했는데, 근데 구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은 가능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그런 식으로 보석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 출근을 해서 직무를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새벽에 몰래 출근을 했던 것 같은데 공황장애잖아요. 네. 이 업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 같은 경우 증상만 보더라도 가슴 뛴, 호흡 네. 곤란, 흉통,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가 좀 의구심이 있긴 한데 어쨌든 출근을 해서 직무를 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제 오전 7시 이전에 좀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해서 구정 현안 파악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유가족 협의회에서도 출근 저지 행동을 예고를 한 바 있는데요. 네. 근데 오전 8시에 출근 저지 행동을 시작을 했는데 박혜영 구청장이 오전 7시 이전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양쪽이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유가족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미 출근을 했다라는 소식을 조금 늦게 접한 것이죠. 그러면서 구청장실 앞에 가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 보안 직원들과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실 앞을 점거를 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퇴 촉구문을 출입구에 붙이고 돌아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오전 9시에 용산구청 앞에서 유가족협의회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12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달라 이렇게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네. 현재 특별법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인데 네.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4월에 국민동의 청원을 했습니다. 네. 정수 5만 명을 달성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걸 달성해서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공동 발의한 의원 수가 183명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거의 다 발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정쟁 법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을 거부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위원장직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좀 갈등 중이잖아요. 이 부분은 일단 좀 가닥을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유가족협의회하고 시민대책회의가 어제 6월 8일부터 거리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12구란 날짜를 기려서 오전 10시 29분에 이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행진을 시작을 했고 점차 시민사회 쪽에서도 좀 압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이 박 구청장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박 구청장이 직무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구청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공직자에 대해서 주민소환을 하는 제도가 이미 한국에서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소환이 사실은 임기가 시작을 하고 1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그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 운동이 벌어지진 않았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한 날짜가 됩니다. 1년이 지난 날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용산구 지역 내에서 주민소환 목소리도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희영 구청장이 탈당을 했거든요. 네. 탈당한 사람을 이제 예식구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감쌀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자,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의 탈북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 얘기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 소식은 자유아시아 방송을 예. 통해서 전달이 된 소식인데요. 최근 러시아에서 실종된 한 모자가 아하. 있습니다. 각각 1980년생, 2008년생인데 예.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북한 식당을 경영하면서 외화벌이를 했었던 그 무역 대표부 소속의 외교관 박모 씨의 가족인데 가족들인데 이들이 탈북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전에 그 식당에서 있었던 사고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연금이 돼 있었던 가족들의 그 상황이었었는데 이 장기 연금 중에 뭐 하루 정도 좀 외출이 허용되던 날 그날 탈북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탈출한 거네 그러면.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탈출인데 네. 한국 입국 가능성 있는 건가요? 이거 입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 사실 정부 정도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 통일부의 입장은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 자체가 없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도 탈북민 신상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입국을 했더라도 바로 밝힐 수는 없는 사정이고 또 안 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는 것 이것이 이제 탈북민 입장에서 신상의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함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북한 같은 경우는 외교관 파견할 때 네. 일가족 인질로 북한 안에 둔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거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이 탈북을 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제 외교관의 가족들인데 가족들이죠. 해당 외교관은 현재 또 북한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그 북한 지금 안에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북한 국경이 개방이 돼서 러시아 북한 사이에 항공편이 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러면 이제 북한 노동자 외교관 이런 가족들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탈북을 감행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북한을 벗어날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을 했을 거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북한에 남아 있는 외교관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전해지는 얘기가 이 외교관이 외교 활동을 하는 그 현지에서 한국 측, 남한 측 네. 인사들하고 이미 교감이 좀 활발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사전에 교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했다. 실종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예. 하면은 좀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서는 좀 공조 체제가 작동을 네. 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만약에 러시아 측에다가 이 망명한 탈북한 사람들이 뭐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자들이니까 송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러시아가 거절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는 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좀 조용해요. 네. 외교관 가족이 실종이 됐다 그러면 조치를 취하고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조용한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의 외교관들이 탈북 시도를 하거나 탈북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아하. 북한의 엘리트층부터가 체제 환멸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막 이렇게 국제사회에 막 크게 알리고 오히려 이렇게 알리는 하는 게, 것을 예. 할 수 없는 것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밀리에 추적을 해서 반드시 뭐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는 네. 이런 태도로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관련 이슈에서 이런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자, 탈북 외교관 출신이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러시아를 제대로 빠져나왔는지 걱정스럽다라면서 관계 당국에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총영사관을 그들이 빠져나온 그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면 다행이지만 아직 러시아에 숨어
있다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네.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북한 같은 경우는 탈북을 막기 위해서 현지에 새로운 인력들이 도착하면 여권을 회수해 대사관에서 보관한다라고 하는 게 태 의원의 증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여권이 없는 그들이 중국이나 제3국으로 이미 빠졌을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떤 이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경각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태 의원 아울러서 최근에 탈북 망명을 타진하는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들의 추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외교관 사이에 있는 어떤 체제에 대한 이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제 아침 출근 시간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선 순회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네. 사고는 어떻게 난 겁니까? 네, 이 에스컬레이터는 순회역 2번 출구에 있는 9m 길이에 네. 올라가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였거든요. 상행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올라가는 와중에서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를 하고 예. 그것 자체로도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갑자기 정지하는 것으로도. 예. 근데 역주행까지 일어났거든요. 아하. 이렇게 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에스컬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그 옆에 난간을 잡고 있는 것이 좋은데 보통 뭐 스마트폰 하시는 휴대전화 분들도 때문에 그거 있고, 보는 분들이 많죠. 네, 미처 못 잡으신 예. 분들도 있어서 더 좀 많이 다치시는 아하. 도미노처럼 이렇게 줄줄이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아하. 이제 겹겹이 사람이 쌓이는 이런 상황까지도 일단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좀 다행히도 네. 골절이라든지 중상자는 발생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고요. 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11명이 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일단 귀가를 했습니다. 네, 아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인데, 자 지난달 안전점검을 했다면서요. 네네.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이 그럼 뭡니까? 일단 이 안전점검 주체는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예. 이것을 위탁받는 뭐 다른 민간 업체입니다. 이쪽에서 매달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최근에는 5월 10일 월 단위 정기 점검을 실시를 했거든요. 네. 이상 없음 판정을 이상 없음.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왜 이상 없음이 나왔느냐, 뭐 부실 점검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9월 30일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에서도 이상 없다 네. 이 판정이 났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점검이 뭔가 허점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그래도 크다. 이것이 현재까지 나온 추정입니다. 기계 노후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네요. 네네. 자, 10년 전에 2013년 7월인데 같은 분당선입니다. 야탐역에서 39명이 중경상 입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이거랑 네. 거의 뭐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사고도 살펴보면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아래로 네. 역주행한 이번 사고하고 거의 같은 사고의 종류의 같은 사고인데 그때는 어떤 것이 원인이었냐 했을 때 이게 보수 정비업체 직원이 감속기하고 모터를 잇는 기어가 있는데 네. 이것을 정품이 아니라 소위 짝퉁으로 교체를 해서 일어난 일로 이런 거를 네, 조사가 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과정에서 잘못 보수한 예. 이런 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고들이 뭐 은근히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네. 2017년, 2018년 각각 안산역이란 대전역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4년 이후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 장치 부착 이것이 강제가 됐는데 근데 사실 그 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만 해도 전국에 2만 6천 대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 영상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 현장이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자칫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네, 일단 뭐 운 말고 다른 얘기를 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 음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점검들이 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U20 월드컵 4강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후반전 24분 진행 중인데 지금 1대1로 지금 아주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세가 제가 전반전까지만 네. 봤는데 전반 14분에 이탈리아 카사데이 선수가 득점을 하고 네.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전반 23분에
페널티킥으로 예. 이승원 선수가 득점을 넣었습니다. 했거든요. 좀 그때 느껴지기가 기세가 한국 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위기 되면. 좋아요. 분위기가.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충분히 승리를 점칠 수 있다. 몇 대 몇? 2대1. 전 3대1 한국 승. 네네. 뭐 이왕 이기는 거 뭐 좀 크게 네. 이긴다고 보고. 저기 4강에 다른 팀이 우루과이가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을 1대 0으로 승리를 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긴다면 우루과이하고 네. 결승전을 합니다. 우루과이하고는 지난 월드컵 때 좋은 인연이 있었죠. 우루과이가 활약을 해준 덕분에. 왠지 팀들이 다 너무 우리한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네. 3대1 한번 예상해 보면서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칩니다.